예, 우리 꼭 알아야 될 이제 법수, 무명,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무명이 뭐 행한다, 진행된다 할 수도 있고, 무명이 확산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무명은 이제 이렇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미혹, 근본 무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무명. 우리는 무명과 무명과 불성. 내 마음속에는 근원 불성, 본마음을 근원 불성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근원 불성에게 꼭 들어붙어가지고 있는 게 또 무명이에요. 마치 음양의지처럼 불성이 양이고 무명이 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양은 이제 밝음, 음은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은 또 하나에서 출발하잖아요. 공에서 출발해, 공에서 음과 양으로 나누면 공에서 불성과 무명으로 나눠지나?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이걸 악으로 규정하고 불성을 선으로 규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무명을 우리가 물리치고, 무명은 번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본 번뇌. 그리고 요걸 불성은 일으키고 무명은 타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보다는 무명이라는 건 불성의 다른 모습이다. 왜? 음이라는 것은 양의 다른 모습이고 양은 음의 다른 모습이죠. 남자는 여자의 다른 모습이고 여자는 남자의 다른 모습이고, 남자 여자는 하나의 사람인데 본래 근원으로 보면 사람이라 그냥 같아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런 거지. 더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로 더 들어가면 내가 남자가 다음 생에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다음 생에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명을 우리가 꼭 나쁜 걸로 봐야 되냐? 물론 이제 번뇌가 많으니까 이제 이게 가난, 부자 뭐가 좋아요? 부자가 당연히 좋지. 가난은 싫잖아요. 무명하고 있으면 힘들어. 이제 음하잖아. 이제 춥고 배고파요. 이게 이건 배불러.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명은 타파를 해야 되지만, 무명을 타파한다는 것은 무명을 쓰러뜨려서 타파해가지고는 끝없이 잡초와 똑같아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무명을 이해하자, 무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무명을 용서하고 무명을 사랑하고 무명도 내 거다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번뇌가 많은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번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번뇌를 무조건 타파하기보다는 번뇌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번뇌를 물리치려고 하고 하지 말고 번뇌를 따라간다고 해서 번뇌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번뇌가 있을 수 있구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번뇌의 성질을 더 잘 알면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 스님 백장 스님이던가요? 백장 스님하고 천년 여우하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백장 스님 맞나? 그래 이제 그 천년 여우가 기억이 안 나네. 많이 들었는데 물었어요 스님한테. 제가 이렇게 천년 전에 가섭불 시절에 큰 스승이었는데 큰 스승으로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가 그 질문에 답을 잘못해서 이렇게
천년 동안 여우로 이렇게 있어서 아직도 그거를 해결을 못해서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무슨 질문이었냐 했더니 아니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윤회 안 한다 했대. 그래서 과보를 얻은 게 천년 동안요. 그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다시 내게 물어봐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큰 스님이 도를 이룬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윤회 불매한다. 윤회 매하지 않는다. 그 또 다르죠 느낌이? 윤회를 안 한다. 부처님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건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타파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윤회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윤회에 불매한다.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자유자재가 된다는 거죠. 이 무명이라는 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지. 내가 제껴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성숙하면 어찌 무명을 나쁜 거라 하냐. 우리가 가진 무명이 욕망이기도 하잖아요. 욕망, 탐욕, 성냄. 이 탐욕과 성냄을 자르고 타파해서 타파해지냐고. 끝없이 우리 사람이 살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고 사람이 살면 편하게 있기 마련이고 배고픈 거 먹고 싶은 게 당연하고 욕구 눈 뜨고 이렇게 삶 자체가 욕망으로 가득돼 있는데 그리고 화 안 날 수 없는데 안 내고 욕심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게 아니로 이거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욕망을 잘 알아서. 그래서 무명과 무명이 진행돼서 확산이 돼서 행이 되고 행은 명색을 만들고 명색은 유깁을 만들고 명색은 이제 이름 지어지는 거죠. 이게 칠판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명색이에요. 명색. 이게 명과 색. 이제 이름 말씀이 있으니 세상이 태어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규정하고 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명이거든요. 명. 한 생각 탁 일어났어요. 이게 명이에요. 명.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우주, 뭐 이렇게 지구 그런 것이 현실화된 게 색이죠. 명색. 그러니까 명과 색이 물질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의식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러니까 유깁이 생기는 거예요. 눈, 귀, 코, 입, 혀 이런 같은 상대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기관. 그게 유깁인 거예요. 유깁. 그러면 인지하는 것을 뇌 속으로 전달하는 이제 촉이라고 해서 촉, 수, 애치, 유, 생, 노사 이게 이제 12연계예요. 내일 모레 방생 가는데 방생문에 보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하도 하다 보니까 어였어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 상대를 타파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 이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요. 어떻게 될까?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서로 냉전 관계를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냉전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냉전 관계를 아직도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더 이렇게 격돌이 더 심한 걸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격돌이 더 심한 걸까요? 미국은 주적이 어딜까? 러시아도 주적인가? 중국이 미국이 제끼고 싶은 거는 러시아일까 중국일까요?
더 중국이 더 제끼고 싶겠죠. 러시아 정도야 뭐 그냥 뭐 말 안 듣는 어쩐 이제 동네 말 안 듣는 뭐 이렇게 동생 정도. 이제 중국은 아이 아까 얘가 너무 컸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생각할 때는 동네 양아치, 이걸 말 안 듣는 동네 동생.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으로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러시아가 성장을 해서 미국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겠죠. 미국이 안 망하는 이상. 러시아가 성장해서 미국을 넘보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중국이 성장해서 미국을 넘어서는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에 오히려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더 이렇게 중국을 제재하고 뭐 어떤 방법을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형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뭉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여기에 북한까지 이게 좀 골치 아프다. 이제 중국은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로 뭐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나라, 특히 아프리카에 이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우리나라랑 뭐 사드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아프리카 국가에는 공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많은 원조가 있었고 많은 그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나라가 55개국이거든요. 나라가 55개예요. 유엔에 가면 하나하나 표가 되거든요. 내 표가 이렇게 엄청 많은 거죠. 중국은 아프리카를 잡아서 모두 다 내 표로 만들겠다라는 심산인 거예요. 그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서 아프리카 진출하는 건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앞으로 이렇게 중국과 격돌할 일이 더 많을 텐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봐야 미국만 손해지 않겠어요?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은 지금 뭐 땅으로 이렇게 내리꽂혀가지고 30% 되나? 얼마 되지도 않아, 지지율이. 곧 있으면 중간 선거하고 막 그럴 텐데요. 어려워요. 지금 이제 미국 바이든이 어제 발표를 했죠. 자국민 떠나라. 우크라이나 떠나라. 구출 작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구출 작전 하지 않겠다. 자국민 구출 작전 하지 않겠다. 구출 작전 하게 되면 세계 대전이 된다. 그러니 알아서 먼저 떠나라. 나와라. 다 나와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전투기 공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인가 또 둘이서 푸틴하고 같이 이제 통화하기로 왔다는데 지금 밀족즉발의 위기죠. 일어날 듯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어나봐야지, 전쟁을 해봐야지, 해봐야 미국한테는 뭐 자살골이다. 차라리 이런 위기를 어떤 걸로 삼아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게,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전쟁이고, 전쟁을 할 것처럼 보여주고 뒤에서는 다른 일들을 꾸미고 있지 않냐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내피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 러시아가 대표적인 자원국가 아닙니까? 원자재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에도 무역 적자가 심할 것 같다라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니까. 대신에 이제 또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게 이제 유럽 EU 총재가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에너지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뭐 하는데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에너지 쪽으로는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쟁 일어나면 참여할 거냐, 도망갈 거냐? 여러분들은 전쟁 일어나면 도망갈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거예요? 아니면 군에 입대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군복을 자비로 사 입고 총을 자비로 사고 많이 그러고 있다라고 그러죠.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훈련하고 있대, 훈련하고. 그 설문을 하니까 한 30% 정도가 나는 군에 입대하겠다. 30% 정도가. 전 국민의 30%인가? 하여간에 이제 30%, 20%가 민병대에 들어가서 싸우겠다. 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24%인가요? 20 몇 프로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겠다. 야, 이거는 이제 아마 성인들한테 물어봤겠죠. 이제 노인이나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러시아를 싫어하나?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하면 이 정도 나올라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총을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로서 전쟁을 이렇게 총을 들고 입대를 하질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스님이라서. 출가자는 이제 살생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저는 이유가 일부러 내가 이렇게 죽음이 두렵고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혼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입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다고. 뭐 그때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뭐 이렇게 나름 애국자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러 정서가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한번 붙었어요. 싸우기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미국 주식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로서 눈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제 다른 나라를 해외로 이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선진국의 지위고 또 수출 국가이고 또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세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세계의 경제나 세계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 밴드에다가 이제 투표를 진행했죠. 어제. 그래서 누구 찍을 거냐? 이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황룡사는 누굴 찍냐? 윤석열 찍냐? 이재명 찍냐? 안철수 찍냐? 심상정 찍냐? 허경영 찍냐? 이렇게 했는데 110 몇 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오늘 또 몇 명 더 참여를 하겠죠. 지금 새벽에 아까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윤석열 하겠다는 사람은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70 몇 명인가? 그리고 이재명 하겠다라는 사람이 60 몇 명이고 50 몇 명인가? 한 12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몇 명 차이 많이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게 결과는 아직 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우리 황룡사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판단하려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에 듣는 정보는 사실 황룡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보량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분야의 많은 분야의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한테 듣는 정보는 질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이제는 누가 얘기하는 정보는 그렇게 가짜 정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보의 질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보다 한 20, 30%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가 드리는 정보도 편향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안 편향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으니 일정 정보보다 많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판단하려면 내 스스로 하나 더 챙겨보고 이 사람 예를 들면 대선 같으면 윤석열 걸 쭉 챙겨보고 이재명 걸 쭉 챙겨보고 심상정 보살님은 챙겨볼 게 잘 없더라고. 이렇게 질이 많이 떨어지셨어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됐지만 보살님이 야 이런 좀 그렇다 이제 허경영 거사님은 옛날에는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허경영 거사님이 하시는 대로 됐어.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야 예언자다 이러면서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뭐 대선에 관해서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분들 한 분들 관심을 가지고 쭉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에서 미중러 이런 사회에 살고 그 사회 거기에서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언제더라? 언제쯤이더라? 핵시설 뭐 이거 할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그렇게 할 때 선제 타격 이런 논의 있었잖아요. 미국이 저기 북한을 타격해야 된다 이런 게 한참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윤고사나 선제 타격 얘기를 하지 미국에서 선제 타격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선제 타격론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국무부 장관인가요? 그 연구소를 이렇게 해서 선제 타격했을 때 과연 해도 괜찮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남한이 이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북한은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남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했을 때 그때는 선제 타격을 해도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남한이 쑥대밭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가 휘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뭐 군수 물품 많은 이제 분야에 우리가 이제 세계 중요한 공급망을 담당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되고 있죠. 중국이 많이 세계 공장이라 하지만 그 옆에서 중요한 부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망가지면 세계 경제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선제 타격을 하고 남한이 쑥대밭이 돼도 괜찮았다고 크게 그 정도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일본이 있었어. 일본 다른 나라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성장했으면 대한민국 국민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이제는 코리아 하면 많은 나라에서 한번 보게 돼요. 예전에 코리아 하면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코리아 하면 사람들이 코리아에서 왔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더 보게 된다고. 심지어 영국, 프랑스 사람들도 지금 우리 코리아에서 왔는데요. 코리아라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면 우리도 거기에 국민 내 의식이 상응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일 하죠. 오늘은 이제 저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